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대하는 마인드를 상당히 바꿔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특정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라면 뭐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유튜브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늘 빠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또 탐내하시는 게 바로 이 책 읽기, 원서 읽기거든요. 근데 이 책 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건 상당히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너무 많이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서 읽기가 늘 실패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영어 원서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모든 분들이 영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책을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초급자가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드리고 그 이후에 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쌤 원서책을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보나 이런 데서 원서책들을 파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모든 책이 다 들어와 있진 않아요. 베스트셀러가 아닌 이상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마존 북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삽니다. 한마디로 해외 배송을 한다는 거죠. 원서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분야의 책을 반드시 구매하셔야 돼요. 성인이 뭐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는다? 이런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동화책을 읽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디즈니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표현들도 그렇고 그건 조금 다른데 무슨 아기돼지 삼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아기돼지 삼형제가 왜 나왔죠?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게 아니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 책 안에서 어떤 정보를 캐내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책을 고르는 게 좋아요. 이 책을 고르실 때 많은 분들이 소설이냐 비소설이냐 이걸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초보자 혹은 초중급자가 접근하시기에는 사실상 저는 넌픽션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넌픽션이라면 뭐 자기계발 욕구도 있을 거고 어떤 정보성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소설이 아닌 모든 것들은 넌픽션에 들어갑니다. 처음 책을 고르실 때요, 여러분들이 아예 정말 영어 초보자다 하면 사실 원서책 읽는 건 추천드리지가 않거든요, 제가. 왜냐면 더 재미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가령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책을 보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도 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휘리릭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정말 영어가 늘고 싶은 분이라면 전 정말 원서책 읽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얻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때문에 스피킹을 하는데 굉장하게 도움이 된다는 거. 스피킹뿐만 아니라 라이팅에도요. 저는 제가 혼자 읽어나가면서 저의 나름의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고 그걸 학생들한테 좀 많이 가르쳐 드린 편인데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 드리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운동할 때 여러분 웨이트를 받으러 가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PT 선생님이 이렇게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운동하는 세트를 구성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느 날은 등 운동, 어느 날은 뭐 복근 코어 운동, 뭐 아니면 그냥 상체 운동, 하체 운동 데이 이렇게 나눈 경우가 있죠. 이 영어로 공부하는데도 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세트냐면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풋의 영역과 아웃풋의 영역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인풋이라는 건 정보를 얻는 거예요. 리스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책 얘기하는 리딩이 될 수도 있죠. 정보를 얻는 거고, 그럼 우리가 생산해내는 아웃풋은요, 이 아웃풋은 스피킹 하는 거,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라이팅, 내 생각을 적어내는 게 아웃풋 영역이에요. 인풋 영역에는 우리가 워칭, 무언가를 보는 것도 인풋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트 구성하실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느 날은 이것만 하고 어느 날은 이것만 하고가 별로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말이라는 건 이거를 방금 흡수해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내가 바로 뭔가 아웃풋할 거리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인풋을 했다가 어느 날은 아웃풋을 한다면 내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아웃풋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 주제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드릴 수 있는 이 세트 구성은 이거예요. 일단 리스닝을 하고 나서는 그거를 내가 들은 거에 대한 걸 그대로 뭔가를 옮겨 적는다거나 해서 스피킹을 하는 거고요. 리딩을 할 때도 먼저 라이팅을 하고 스피킹 연습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책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좀 많은데 이 책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The Almanac of Naval Ravikant. 내용이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한테 뭐 한 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들어보세요. Not in some cosmic karma kind of way, but I believe deep down we all know who we are. And you cannot hide anything from yourself. And your own failure are written within your psyche. And they are obvious to you. And if you have too many of these moral shortcomings, you will not respect yourself. And the worst outcome in this world is not having self-esteem. If you don't love yourself, who will? 마음에 드는 문장이 이거였어요. If you have too many of these moral shortcomings, you will not respect yourself. The worst outcome in this world is not having self-esteem.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계속 잘못된 그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 좀 편법을 쓰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좀 쉽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 자신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자책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한두 줄을 내가 더 써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수준의 문장을 써보시면 돼요. 안 되면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 파파고를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적이고 좀 자기계발적인 어떤 내용들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요. 저는 이거 책 윌리 콜린스 아시죠? 최근에 또 에밀리 인 페리스 시즌 3가 나왔나요? 그 주인공인 에밀리, 윌리 콜린스 저는 굉장히 빅 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예전에 해외 나갔다가 사왔었는데 윌리 콜린스가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과 옥자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이 챕터 17에 서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에세이예요. 이 친구의 자전적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I'm in the middle of filming a movie in South Korea and I find myself sitting alone at the same table at my hotel for hours every day, drinking tea and overlooking Seoul. 원서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단어 표현 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근데 절대 그 많은 단어를 다 찾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추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정말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은 책이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레벨에 맞지 않은 책이에요, 사실상. 60-70%가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원서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읽으세요. 찾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15분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것들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좀 플랜을 짜드릴 때 이런 방식으로 읽어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2회독, 3회독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좀 숙달이 돼야 나중에 정말 그냥 joyful한, 그냥 즐기는 원서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더 많이 얘기하면 너무 영상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레벨업된 그 원서 읽기 방법은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정말 뭔가 정보를 뽑아내고 싶은 욕구가 드는 책들, 그 책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책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저의 인스타그램, 특히 요즘 제가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 인스타그램에 가끔 또 책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원서책. 그런 책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번 제가 특히 초보자들을 위한 원서책을 좀 골라서 뭐 한 3권 정도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이 책이에요. 너무 유명했었죠. Who Moved My Cheese. 앞으로 저의 책 추천, 꼭 원서책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저의 인생 책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는지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싶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